안녕하세요. 흐름드 살롱에서 처음 진행되는 이상형 월드컵. 그 첫 번째 주제는 영화 속 빌런 월드컵입니다. 어떤 빌런이 정말 무서웠고 아니면 어떤 빌런이 진짜 매력적이더라. 본인만의 기준을 세워서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흐름드 살롱에서는 투표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이미지 공유 기능도 있고요. 그 기능들을 10분 활용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수많은 빌런들이 후보에 등록이 돼 있는데요. 빌런들 그거 다 하면은 저희 오늘 잠 못 잡니다. 그래서 16강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수많은 빌런들 중에서 16강에 올라오는 빌런은 랜덤으로 선정이 되는 거라 저도 어떤 빌런이 올라올지 전혀 예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간혹은 저희 모두가 모르는 영화, 아무도 안 본 영화에 아무도 모르는 빌런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감으로 해도 되고요. 정해놓은 기준은 없다는 거. 제 방송에서 진행하는 월드컵이 공식력이 있다거나 해외 매체에서 막 보도가 된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편한 대로, 저희 마음 가는 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스피커로 올라오지 못한 분들도 채팅으로 편하게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16강 그 첫 번째 대결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대결은요. 샤이닝에 나오는 잭 토렌스와 쿵푸 팬더에 나오는 타이렁입니다. 텍스트로만 보니까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이미지 공유 기능을 한번 써볼게요. 네, 이렇게 올라오죠? 이렇게 이미지 기능도 되고 위에 투표도 떴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애를 투표를 하시고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한 번 했다고 해서 낙장 불입은 아니고요. 제가 투표 종료를 할 때까지만 유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샤이닝의 잭 토렌스는 지금 스샷도 볼 수 있듯이 굉장히 유명한 명장면이죠. 이거 그 도끼로 그 샤워실 문 부수고 들어가는 그 장면 맞죠? 이때 이 광기 어린 눈빛은 두고두고 영화사에 남을 만한 기념비적인 명장면이자 명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는 샤이닝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리아 스타크님도 저는 샤이닝을 안 봐서 크크크 하시고, 혹시 여기 올라와 계신 분들 중에서 샤이닝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소대가리님. It's me. 네, 잭 토렌스가 그 샤이닝이라는 작품에서 얼마나 무시무시한 빌런인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호텔 안에서 미쳐버렸는데요. 네. 노리는 대상이 가족입니다. 가족을 도끼로 찍으려고 그래요. 네. 근데 저 호랭이 저거는 아니잖아요. 사부님한테 배신당했는데 그럴만도 하지. 맞아요. 지하 가봉에 그 쇠사슬 같은 걸로 봉인되어 있다가 튀어나와가지고 막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빌런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네네네. 깃털 하나로 탈출하는 무력으로만 치면은 굉장히 강력한 빌런이다. 그 샤이닝의 잭 토렌스가 가족을 노리는 이유는 혹시 그냥 미쳐서인가요? 그 호텔이 사람 미치게 하는 호텔이에요. 그 뭐 귀신 씌여가지고 네. 저주에 씌여갖고 그 미쳐버리거든요. 지금 샤이닝을 보신 분이 소대가리님 말고 계신가요? 아, 네, 졸타님, 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공포영화 그리고 감독님도 역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영화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연인 잭 니콜슨이 하드캐리한다. 그 굉장히 유명한 장면 있죠. 그 호텔 입구에서 피가 이렇게 넘쳐 나오는 장면. 여러 영화에서도 패러디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유명한 장면은 부인을 죽이기 위해서 도끼를 들고 그 쫓아가는 장면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잭 니콜슨이 로비 같은 데서 혼자 그 글을 쓰는데 부인이 이제 얘가 미쳤구나라고 아는 장면이 타이핑을 한 책, 그러니까 종이를 보는데 거기에 그 영어 속담이죠. 일만 하고 놀지 않으면 바보가 된다라는 그 문구만 거의 책 한 권 정도를 그것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이제 되게 소름 끼쳐 하는 그런 장면인데 저는 그 장면 굉장히 좋아하고. 졸타님 그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느 정도 감이 좀 온 것 같네요. 쿵푸 팬더의 타이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제 최애 작품 중에 하나인데, 네. 저는 솔직히 그 포보다 타이렁한테 저 감정이입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 재능을 알지 못하는 주인공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각성해서 영웅이 되는 스토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까지 노력을 하면서 갈고 닦아왔던 모든 노력들이 다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 것 같은 그런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이라서 갑자기 영웅적 히어로가 나타나서 그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이런 스토리를 좋아하지 않는데, 딱 그게 쿵푸 팬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타이렁을 보면서 저 아이가 몇십 년간 노력해왔던 게 그 뚱땡이 귀여운 판다 한 명 때문에 그렇게 무너지면 그
어떤 인격체도 이거를 견뎌낼 수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타이렁은 정말 안타까운 캐릭터, 수많았던 스승님과의 서사를 순식간에 박탈당하는 그 박탈감은 이걸 그냥 빌런으로만 나타내기엔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였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타이렁을 선택을 할 겁니다. 아, 좋습니다. 나사님께서 너무 깔끔하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하나, 둘, 셋 세고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지금 샤이닝의 잭 토렌스가 다음 8강에 진출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일단 영화 하나는 제가 모르는 영화입니다. 제가 모르는 영화인데 제목은 제가 들어본 것 같아서 이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보신 분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제가 이미지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아쿠아맨의 블랙만타는 제가 아쿠아맨을 너무 재밌게 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이 히트에 나오는 이 캐릭터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먼저 히트라는 작품 보신 분 계신가요? 저요. 네, 소대가리님. 요 닉 맥컬리라는 캐릭터는 어떻게 나오나요? 빌런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아, 어떤 면에서요? 감정 교류가 되게 중요한 그 영화라 가지고 네. 은행을 털려는 이 인물하고 경찰 그 캐릭터하고 서로를 관찰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감정적인 교류로 서로 이해하게 되는 그런 영화거든요. 이걸 빌런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아쿠아맨에 나오는 이 털바가지 쓰네 얘는 왕자님 해치우고 이 나라 차지하려고. 맞아요. 아마 제 기억에 아쿠아맨이 아버지의 원수죠. 제 기억이 맞다면. 블랙만타는 제가 알기로 아쿠아맨 원작에서도 그 아쿠아맨의 거의 숙적, 그러니까 배트맨과 조커의 관계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숙적으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로 알고 있고요. 저 빨간색 눈처럼 돼 있는 거 보이죠? 저 눈에서 굉장히 강력한 빔이 나갑니다. 그 엑스맨의 사이클롭스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위력 있는 그런 무기로 쓰고 있고요. 아쿠아맨이 블랙만타를 죽이려고 하는데 블랙만타의 아빠가 그걸 막다가 죽어가지고 자기 아빠의 복수를 하는 그런 아주 전형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캐릭터입니다. 네. 오케이. 아마 원래 해적이었나 뭐 그럴 거예요. 뭐 원래도 나쁜 짓 하다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블랙만타는 영화에서도 분량이 애매했다. 딱히 좋은 빌런 캐릭터로는 보기 힘든 것 같아요. 라고 졸타님께서 채팅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들 뭐 마음속으로 투표를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셋까지 세고 투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투표 종료하겠습니다. 잠깐만. 동표가 나왔네? 네, 동표가 나왔네요. 자,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죠. 재투표 가겠습니다. 아까 전에 혹시 뭐 시간이 부족했다 아니면은 그 홈키 누르고 다른 거 하다가 투표할 시간 놓쳤어요 이런 분 계시면요. 빨리 복귀하셔가지고 투표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히트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코멘트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고요. 혹시 이 작품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은 진짜 마지막으로 투표 종료하도록 할게요. 투표 종료하겠습니다. 아쿠아맨이 한 표 차이로, 아까보다 한 분이 더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그 한 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감사하고요. 그 한 분 덕분에 저희가 다음 대결로 넘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16강 세 번째 대결은요. 둘 다 제가 아는 캐릭터고요. 정확히는 한 영화는 아니고 그 한 세계관을 다룬 서로 다른 영화에 나오는 빌런이 맞붙게 되었습니다. 그 스파이더맨 3D 애니메이션 시리즈죠.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에 나오는 프라울러라는 캐릭터고요. 또 하나는 스파이더맨에 나오는 그린 고블린 캐릭터입니다. 그린 고블린은 특히 그 샘 레이미의 그 스파이더맨 1편에 나와서 광기 어린 빌런의 모습을 보여줬다가 최근에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에 다시 재등장을 해가지고 예고편부터 등장에 많은 팬들이 열광을 했던 캐릭터이기도 하죠.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보신 분 계신가요? 스파이더맨은 거의 다 보는 편이고요. 네. 굉장히 재밌고 노웨이홈 보기 전에 보면 훨씬 더 멀티버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해주는 작품이었고 맞아요. 프라울러에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면 네. 주인공이 흑인인 아이로 교체가 됐죠. 맞아요. 최근 이슈 중에서는 삼촌이고요. 아버지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아버지는 경찰인데 동생이 빌런이라는 걸 약간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삼촌한테 이걸 그만해라 이런 식으로 돈을 벌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 삼촌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할 수 있으면 나는 이런 걸 해도 괜찮다라는 입장이었던 거고, 이렇게 대립을 하다가 어떤 사건으로 아버지가 삼촌이 도와주면 살 수 있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은 주인공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아버지가 죽게 된 이유가 삼촌이 빌런을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서 아버지가 죽었다는 걸 그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는, 새로 나온 흑인 스파이더맨에게는 프라울러가 빌런으로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진 제가 올린 거 보면은 장갑 부분에 보라색 보이시죠? 저게 아마 독 연기를 뿜는 그 아이템인가 그럴 거예요. 플레이스테이션 그 전용으로 나오는 스파이더맨 게임이 있는데, 거기에 플레이스테이션 5용으로 나온 스파이더맨 마일스 모랄레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흑인 캐릭터로 나오는데요. 삼촌이 같은 캐릭터로 등장을 하게 되죠. 프라울러가 단순히 빌런으로 볼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은 뭔가 악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캐릭터는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오해가 있어가지고 스파이더맨과 대립각을 세우긴 하지만 완전한 빌런으로 볼 수 있을 것이냐, 그거는 물음표긴 하네요. 그에 비해서 그린 고블린은 완벽한 빌런에 가깝죠. 최근에 나왔던 노웨이 홈에서는 착해지나 싶더니 여지없이 다시 악당의 면모를 드러내는 그런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이중인격을 연기하는 연기가 너무 좋았지만 이번 노웨이 홈에서도 연기가 가장 좋은 빌런 중에 한 명이 아니었나. 왜냐하면 처음에 빌런이었던 자의식이 사라진 것처럼 순진무구한 척하는 연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갑자기 얼굴 싹 변해가지고 빌런의 면모를 드러내는 그 연기까지 굉장히 매력있는 빌런으로 묘사가 되기도 했죠. 월렘 데포 너무 멋있어. 맞아요. 그분은 그 코랑 입이 너무 멋있는 것 같고요. 특히 웃을 때나 이럴 때 그 팔자주름과 입꼬리 근처에 나오는 주름이 너무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팔자 빌런. 최근에 프렌치 디스패치에도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되게 반가웠던 기억이 나고, 조이스리 님도 그린 고블린이 이중인격 표정 변화는 정말 멋진 연기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사님께서 표정만으로도 인격이 표현된다는 게 경이로웠습니다 라고 해주시네요. 맞아요. 그러면은 투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고블린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8강의 네 번째 대결을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트맨 리턴즈에 나오는 펭귄과 쿵푸 팬더 3에 나오는 카이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배트맨 리턴즈에 나오는 펭귄은 지난번 더 배트맨 특집에서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배트맨 시리즈는 뭔가요? 라는 질문에서도 굉장히 많이 언급된 그 캐릭터이기도 하죠. 나사님은 거의 기말고사 문제급으로 지금 두 캐릭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그 배트맨 리턴즈에 나오는 펭귄 캐릭터에 대해서는 제가 막 구구절절 설명을 안 해도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쿵푸 팬더 3에 나오는 카이에 대해서는 글쎄요, 쿵푸 팬더가 사실 시리즈가 거듭될수록 시들해지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는 시리즈이기도 해서 사실 3편에 가서는 많은 분들이 좋은 평은 안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나사님께서는 이 쿵푸 팬더 3에 나오는 카이도 매력 폭발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매력을 어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기가 자기 매력을 알고 있어야 그 매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카이가 그런 캐릭터예요. 자기는 굉장히 능력이 있고 누구나 두려워하는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막상 현실 세계에 왔을 때 사람들이 그걸 몰라주는 걸, 타격을 그렇게 세게 받지 않아요. 그래도 자기애가 넘치기 때문에. 그만큼 난 센 사람이다. 그만큼 능력이 있는 빌런이라는 걸 어필을 하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자존감이라고 하죠. 그 자존감이 충만한 캐릭터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매력있는 캐릭터다. 근데 코뿔소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코뿔소라기보다는 그 와우에 나오는 타우렌 그 종족 같기도 하고요. 소대가리님이 소대가리라고 해주시는데. 야크예요, 야크. 네, 야크라고 하시네요. 네, 소대가리님이. 죄송합니다. 그 소대가리님이 소대가리라고 해서 빵 터졌네요. 알겠습니다. 자존감 얘기하셨는데, 네, 소대가리님. 저 펭귄이야말로 자존감의 상징이죠. 네. 배트맨하고 맞짱 뜨다가 얘기합니다. 야, 넌 자신감 없으니까 그 탈바가지 덮어 쓰고 나오잖아. 나는 그냥 생으로 가. 괴물은 괴물다워야지. 정확한 워딩은 아닌데 이런 식의 대사를 해요. 네. 빌런은 빌런다울 때 빌런이다.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네. 근데 그 대사를 소대가리님의 사투리 억양으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왠지 야, 너 그렇게 자신 없으니까 탈바가지 쓰고 댕기지. 내가 임마 너그 서장이라. 이 한마디로 함축하겠습니다. 내가 낸데? 자존감 하면은 이 배트맨 리턴즈에 나오는 이 펭귄도 뒤처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우, 너무 좋아요. 그리고 감정이입이 되는 게 펭귄은 사회적 약자, 예, 못생겼다고 차별당하고 그 버려진 약자입니다. 그 감정이 많이 됐고요. 자, 이제 다들 마음속으로 이미 다 결정하고 투표까지 해주셨을 것 같아요. 투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펭귄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자, 펭귄이 올라가게 되고요. 자, 고스트버스터즈에 나오는 먹개비랑 짱구는 못 말려에 나오는 조끼리누. 혹시 이 짱구는 못 말려 핸더랜드의 데모험 이거 보신 분 계신가요? 소대가리님은 짱구 못 봤어요 라고 해주셨고, 먹개비는 그 유령 중에서도 고스트버스터즈에 나오는 그 대표적인 캐릭터 중에 하나죠. 뭐든지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식욕 폭발하는 캐릭터입니다. 조이스님은 둘 다 못 봐서 그냥 찍어야겠네요 라고 하시네요. 이 핸더랜드가 짱구 극장판 중에서도 손꼽히는 작품 중에 하나고, 네. 그리고 극장판에 항상 그 피지컬을 담당하는 담당 캐릭터들이 한 명씩 무조건 나와요. 피지컬이라는 게 어떤 거죠? 전투력을 어,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몸매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 몸매죠. 네, 네. 거의 비키니 같은 옷을 입고 나와요. 어릴 때 봤지만 참 좋았던 그런 캐릭터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마법을 썼던 게 기억이 나네요. 아, 뭐 조끼 리노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을 외치나요? 그쵸. 그런 식으로. 네. 조이스리님은 어차피 둘 다 못 봤기 때문에 외모로만 보고 아무나 찍겠다라고 하시네요. 그러면은 한번 투표를 진행을 해볼게요. 먹개비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와, 이번 대결은 감히 예상컨대 뭐 우승 후보 중에 한 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대결입니다. 13일에 금요일에 나오는 제이슨과 아기 공룡 둘리 얼음별 데모험에 나오는 바이오킹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제이슨 같은 경우는 크록스가 자꾸 연상이 되기도 하고요. 포스가 엄청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저 칼 보이죠? 저걸로 사람을 반으로 갈라버리더라고요. 정글도라고 합니다. 아, 정글 지나갈 때 그 풀 베면서 앞으로 가는 그 용도로 얘기하시는 거죠? 아기 공룡 둘리 얼음별 데모험은 어릴 때 두세 번은 봤던 것 같은데, 바이오킹 제가 누군지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어떻게 네. 보면 그 극장판의 이제 거의 메인 빌런이고, 그 사실 주인공이 둘리가 아니에요. 고길동의 소드마스터로서의 성장과 각성을 보여주는 영화거든요. 네. 이 바이오킹이 완전한 각성한 소드마스터 고길동의 이제 먹잇감이 되는 그런 마지막 빌런이란 말이에요. 바이오킹이 네. 네네 둘리 엄마를 죽이려고 칼을 내리치는데 그걸 딱 그 막으면서 정말 멋있게 바이오킹을 물리쳐서 결국엔 엄청 큰 물고기한테 잡아먹혀서 이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빌런이거든요. 그 지금 얘기하신 그 이야기 서사가 스타워즈 서사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네, 그렇죠. 스타워즈랑 헷갈린 거 아니냐. 배경도 우주잖아요. 기억나는 게 그 얼굴만 있고 몸은 뼈만 남아있는 그 노란색 물고기 캐릭터 있잖아요. 아 맞아. 예, 걔밖에 기억이 안 나요 사실. 걔가 몸이 생겨요. 몸이 생겨가지고 얘를 잡아먹습니다, 마지막에. 에이스는 상징적인 캐릭터인데, 슬래셔 무비라는 장르가 있어요. 그쵸. 매니아들만 노린 젓가락으로 찍어서 한철 장사를 해먹는, 뭐 특히 여름 같은데 나오는 영화인데, 그런 걸 유행시킨 영화죠. 청춘들이 나와서 항상 어딜 외진 데로 갑니다. 놀러 가서 저런 제이슨 같은 엽기 살인마들을 만나서 큰일 나는 뭐 그런 내용인데, 그걸 유행시킨 만큼 그 당시 굉장히 잘 나갔던 영화고, 시리즈도 엄청 많이 엄청 많이 나왔고, 나왔어요. 나중엔 나이트메이어에 나오는 그 프레디랑 같이 대결하는 작품도 나오죠. 맞아. 제이슨을 단순하게 그렇게만 보기엔 아쉽습니다. 제이슨이 일단은 경험치가 다양합니다. 우주도 갔어요, 제이슨도. 13편인가? 네. 11편에서 우주선에서 도륙하는 그것도 있고요. 거기서 혹시 둘리랑 만나서 고길동이 소드마스터 돼가지고 싸우고 이런 건 아니겠죠? 네. 그리고 아니야. 고길동 만났으면 뒤졌죠, 벌써. 제이슨이 무서운 거는 얘가 생각이 없어요. 아, 맞아요. 애입니다, 애.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이 하지 말라는 거는 안 합니다. 그 80년대 정서가 반영되어 있거든요. 네. 그 80년대 정서라는 거는 보수주의적 정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젊은 청춘 남녀들이 강가에 가서 텐트 치고 이거 그쵸. 이런다. 이거 엄마가 이런 거 하지 말라 했는데 너네 모가지 잘려야 돼. 바로 이런 거죠.
그 공포영화의 클리셰 있죠? 그 배드씬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죽고 이런 클리셰를 만든 장본인 중에 한 명이기도 하죠. 제 투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슨이 많은 표를 획득하면서 넘어가게 됐네요. 헝거게임 시리즈에 나오는 콜리오라루스 스노우라는 인물과 그 인시디어스에 나오는 레드페이스라는 빌런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인시디어스에 나오는 레드페이스라는 인물의 이미지가 꿈에 나올까봐 깜짝 놀랄 만큼 기괴한 모습이라 가지고 이게 그 많은 분들이 계신 방이다 보니까 혹시나 이 잘밤에 불쾌하실까봐 제가 조심을 했던 거고요. 궁금하신 분은 따로 검색해서 찾아봐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인시디어스 보신 분 계세요? 네. 사실 이 영화에서 빌런 모습이 거의 한 장면, 두 씬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빙의하는 공포 영화이기 때문에 네. 이 빙의하는 대상 이제 이 영화에서는 아이로 나오고 이 빌런이 뭔가 포스 있게 나오는 거는 거의 없어요. 마지막 정도에 퇴치하냐 마냐 막 이럴 때 잠깐 얼굴 붙여주는 그런 용도로만 나오기 때문에 영화상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3쯤에 좀 나오죠. 그러니까 잠깐 나오지 않나요? 4, 5세기에 넘어갈 때 제이슨 같은 경우에는 파괴력 있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이 친구는 사실 얼굴 보고도 지금 못 알아볼 정도로 임팩트? 이런 건 부족한 것 같네요. 그 헝거게임 보신 분들은 저 코리올라누스 스노우 이름도 되게 어렵네요. 저분이 어떤 분인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나쁜 놈 대장이지 뭐. 제가 추측컨대 헝거게임이 진행되는 그 최종 흑막 같은 그런 캐릭터인가요? 그렇죠. 그 머털도사로 치면은 네. 그 왕지락 도사 정도 되는 네, 알겠습니다. 그 누더기 마을에서 차출해가지고 노예 굴리고 그러잖아요. 네. 그 헝거 게임이 그 가난한 마을 그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그 대표 뽑아서 니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걸 우리가 오락삼아 보겠다 이러는데 그 흑막에 그 저 할아버지가 있는 거죠. 그 인시디어스에 나오는 레드페이스는 어떤 악령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맞아요. 악마예요, 악마. 악마가 어쩌면 4, 5세기에 사는 악마. 4, 5세기에서는 그러면은 최종 투표 다들 해주시고요. 투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시디어스에 있는 레드페이스 아마 제가 잠깐만 이렇게 되면은 그 8강에서 제가 또 다룰 때 캡처를 또 못하잖아. 다음 대결이요. 저 상상도 못한 인물이 나왔습니다. 야 잠깐만 이거 잡혀가진 않겠지? 이분이 나왔고요. 형이 여기서 왜 나와? 자 김일성과 이거 좀 난감하네요. 그 칼모르도 같은 경우는 명대사를 남기죠. 그 닥터 스트레인지 1편 끝날 때 마법사들이 너무 많아라는 명대사를 남긴 캐릭터이기도 하고요. 인천 상륙 작전에 나오는 김일성과 닥터 스트레인지에 나오는 칼 모르도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은 그 영화의 평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저는 아예 그냥 걸렀던 영화 중에 하나인데 혹시 이거 보신 분 계세요? 거기서 그 김일성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오나요? 아니요, 그런 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옛날 90년대, 80년대 그냥 방공 영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요. 칼 모르도는 원작에서는 모르도 남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에이션트 1, 그러니까 반란 같은 걸 꿈꾸다가 결국 닥터 스트레인지 저지되는 그런 역할이고 닥터 스트레인지 나올 때 항상 이제 딸려 나오는 그리고 항상 밀리는 그런 공무원 같은 빌런이고 그리고 김일성은 말할 필요가 없죠. 네, 김일성에 대해서는 자세한 묘사는 하지 맙시다.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팟캐스트나 유튜브가 아무리 심의가 없다고 하지만 제가 항상 발언 같은 거 조심하는 거 아시죠? 저는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영화에서도 사진만 나오는 걸로 기억합니다라고 코멘트를 해주시네요. 칼 모르도 남작 같은 경우는 배신감에 쌓여있는 인물이기도 하고 닥터 스트레인지에 대한 열등감이랑 반반씩 있는 그런 캐릭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닥터 스트레인지가 각성하기 전까지는 우호적으로 나오다가 사건에 의해서 배신감을 느끼고 그 뒤로 열등감 이런 거에 막 휩싸여가지고 빌런화되고 있는 그런 캐릭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마음을 정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투표 종료를 해보겠습니다. 칼모르도 남작이 8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제 8강이 시작되는데요. 8강부터는요, 바로바로 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설명에 대해서는 충분히 했으니까요. 빠른 진행을 위해서 바로바로 투표만 진행을 해볼게요. 8강 첫 번째 대결은요,
아쿠아맨에 나오는 블랙만타와 닥터 스트레인지에 나오는 칼 모르도 남작의 대결입니다. 투표 다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칼 모르도 남작이 4강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투표는요. 먹개비와 제이슨의 대결입니다. 요거는 뭐 결과가 대충 예상되긴 하는데요. 여러분들 결정하셨을 것 같으니까 바로 진행할게요. 그렇죠. 제이슨 몰표로 제이슨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대결은요. 그린 고블린과 샤이닝의 잭 토렌스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지금 동표가 나왔네요. 이런 경우에 뭐 방법이 없죠. 토론 좀 충분히 진행하고 재투표를 하겠습니다. 지금 와서 샤이닝을 못 본 사람이 보겠다라고 하시면은 소대가리님은 추천인가요? 추천이죠. 지금 봐도 잘 만들었다? 끝내주죠. 오케이. 그러면 토요명화 감상회에 한번 넣고 보는 기회 만들어 보도록 하죠. 샤이닝이 나오는 잭 토렌스는 글을 쓰면 쓸수록 점점 더 미쳐가서 광기에 휩싸이는 인물인 것 같고, 그린 고블린 같은 경우도 과학적인 지식을 탐하다가 점점 그 자기의 이중인격에 집어삼켜지는 그런 캐릭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샤이닝의 잭 토렌스 같은 경우는 문과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캐릭터고, 스파이더맨의 그린 고블린은 이과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캐릭터로 문과와 이과의 대결이 되기도 하겠네요. 자, 설명 충분히 한 것 같으니까 투표 종료해볼게요. 한 표 차이로 샤이닝의 잭 토렌스가 4강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8강 마지막 대결은요. 배트맨 리턴즈의 펭귄과 인시디어스에 나오는 레드페이스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바로 투표 진행을 할게요. 펭귄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4강 첫 번째 대결은요. 자, 13일의 금요일에 나오는 제이슨과 샤이닝에 나오는 잭 토렌스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네, 제이슨이 2표 차이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4강의 마지막 대결은요. 배트맨 리턴즈의 펭귄과 닥터 스트레인지의 칼 모르도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펭귄이 아주 많은 표 차이로 올라가게 되네요. 자, 이제 결승전입니다. 진짜 올라올 만한 캐릭터들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죠? 제이슨과 펭귄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최종 결승전에서 어떤 캐릭터가 우승을 할지 저도 기대를 하면서 투표 종료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흐름드 살롱에서 처음 진행해본 월드컵의 최종 우승은 배트맨 리턴즈에 나온 펭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배트맨 리턴즈의 펭귄을 꼽았지만 16강에 포함이 안 된 빌런들도 있었을 거고 다른 월드컵에서는 결과가 다를 수도 있을 거니까 결과를 훑어보고 진행을 할게요. 가장 많이 1위를 한 캐릭터는요. 인피니티 사가의 타노스고요. 2위는 다크나이터의 조커가 되는데 이 둘의 그 차이가 별로 없어요. 정말 근소한 2% 차이로 타노스가 지금 1위를 하고 있는데 얼마든지 엎치락 뒤치락 할 수 있는 근소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위는 스타워즈 시리즈의 다스베이더가 되겠고요. 4위는 캐릭터가 아니라 박지훈 번역가가 빌런 4위로 올라와 있네요. 이게 뭐지? 5위는 인터뷰에 나온 김정은이고 6위는 닥터 스트레인지에 나온 도르마무, 7위는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에 나온 한스 란다 대령, 8위는 스파이더맨 시리즈에 나오는 베놈, 9위는 나홀로 집에 나오는 1편에 나왔던 그 두 도둑 홀쭉이와 뚱뚱이 걔들이고 10위는 DC 확장 유니버스에 나온 그 마고로비의 할리퀸. 요렇게 저희가 10위까지 한번 훑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음에서만 쭉 진행을 하다가 흐른드 살롱에서 처음 진행해본 이상형 월드컵 컨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진행이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하진 않았는데요. 다음에 할 때는 우승작 맞추기 이런 거에서 제가 상품도 드리고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 방송된 내용은요. 녹화 편집되어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에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